라인 야호 사태를 항의하기 위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독도를 방문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도는 바로 그 부속도서 중 하나입니다.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에 등장합니다. 강원도 울진 현조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속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팔도 청도는 독도를 그린 가장 오래된 우리 지도입니다. 1531년에 나왔습니다. 프랑스 왕실 지리학자 당빌이 만든 조선왕국 전도라고 있습니다. 1737년에 제작되었습니다. 여기에도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명확하게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독도가 몹시 탐났나 봅니다. 제국주의 일본이 한반도를 병탄할 때 처음 빼앗은 곳이 독도입니다. 1945년 해방되면서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로 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소위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는 거짓을 제 나라 학생들에게 버젓이 가르칩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식민지배를 그리워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해방을 부인하고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까? 일본이 독도 점유권을 주장하는 한 침략과 전쟁, 학살과 수탈, 독립투사 고문과 투옥, 강제의 징용과 위안부 동원, 이러한 일제의 잔혹한 전쟁 범죄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에 경고합니다. 이제 그만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의 행태입니다. 과거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친일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이진 않았습니다. 굴종도 이런 굴종이 없습니다. 친일 정권을 넘어 종일, 숭일 정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우리 후대가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진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꼭 사과를 이끌어내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선된 후 돌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뭔가 절대 불가능하다거나 그들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9년 대법원이 일제 강원동원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일본 기업이 직접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일 정부 간 대립이 격화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불화수소 등 수출을 금지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한일 경제 전쟁을 도발했습니다. 국내 여론이 갈릴 때 저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자리를 그만둘 각오였습니다. 다행히 대법원 판결 수용이 관철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제3자 변제라는 폐기한 방식으로 바꿉니다. 잘못은 일본이 했는데 왜 한국 기업이 돈을 모아줍니까? 왜 그럴까요? 일본 정부가 원해서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 방류에 한국 정부는 자기 일인 것처럼 방어해줍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복원, 독립군 홍범도 장군 흉상의 육사 퇴출 시도, 국방부 정신전력교육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설명, 국가안보전략문서에 독도 수호 의지 삭제, 외교부의 해외 공간 표시 지도에 독도 표기, 민방위 교육 영상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지도 사용 등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불과 2년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럴 때 윤석열 대통령은 그 흔하게 한다는 경로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100년 만에 일본을 넘어섰다는 자부심은 오간데 없습니다.
치욕스럽습니다. 불과 2년 만에 다시 일본 식민지가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든든한 지원에 일본 정부는 자신감을 얻었나 봅니다. 선을 넘고 있습니다. 네이버로부터 라인 야후 경영권을 뺏으려 합니다. 일본 기업에 넘기라고 압박합니다. 라인이 어떤 기업입니까? 일본에서 메신저로 1위입니다. 대만과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에서도 국민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그 시장과 기술력, 데이터를 몽땅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속수무책입니다. 무능력과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사태를 주도하던 일본 총무성 장관의 외고조부가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조선 침탈의 선봉장이었습니다. 1910년 일이 2024년 또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중근 정신을 다시 새기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위해 결연히 맞서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입만 열면 외교를 통해 경제 영토를 확장하겠다고 자화자찬해왔습니다. 라인 사태를 보면 무엇을 확장했다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보 영토를 빼앗긴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라인 경영권이 일본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디지털 갑진 국치로 불릴 것입니다. 네이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혁신당은 왜 사태가 이 지경이 되었고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일본과 외교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일본 총리와 친구 맺기, 오므라이스 접대 받기가 전부 아닙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수치스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역대 최악의 친일 정권, 매국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취임 선서대로 국가를 보위하고 있습니까? 국익, 국토를 수호할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능력이 있습니까?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그만두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익과 국토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실과 정부에 있는 을사오적 같은 내국노를 모두 찾아내 내쫓아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도 일본과 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은 이완용 같은 친일 내국노들입니다.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에, 강제징용을 부인하는 일본에, 라인을 빼앗으려는 일본에 분명히 경고하십시오. 함께 오므라이스를 먹은 일본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 또 그러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경로하십시오. 우리 국민의 자존감, 우리 영토와 주권을 지킬 의지와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 결단하십시오. 지금 기조가 계속된다면 윤석열 정권은 매국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말 못하는 정치인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도대체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조국처럼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현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력함이 제대로 드러났다라며 현재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반응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두산 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두산 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와주었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2068-6834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2068-6834번으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